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 강한 다육식물 4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멀로입니다. 멀로와 라우린제 참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한 수년간 키워 보니까 이 멀로나 라우린제의 느낌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라우린제가 나이를 먹으면 더 잎이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굳이 멀로와 라우린제를 구별을 해서 키울 필요성은 없고요. 우리나라 기후에 두 품종 다 적응을 다 마친 상태고, 워낙 올드 다육이고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다육이지만 흔한 매력을 또 느낄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찾지는 않는 그런 다육입니다. 그러나 멀로와 라우린제를 키워보지 않고 다육이를 키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품종은 워낙 예전부터 많은 분들한테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품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멀로와 라우린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에 아주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요. 겨울에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한 5,000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이 멀로와 라우린제의 단점이 뭐냐면 자구가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구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멋진 군생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게 그 단점이지만, 모듬 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멋진 모양을 만들어도 되니까 굳이 그 부분이 또 단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자연군생으로 키워서 판매를 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식의 모듬 심기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멀로와 라우린제는 병충해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충해를 고생을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다육이고, 그늘에서도 성장을 잘합니다. 그늘에서 성장을 잘하지만 이렇게 핑크빛 얼굴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대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멀로와 라우린제 사이즈가 보통 10cm만 넘어가면 아주 큰 대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량화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5cm, 20cm가 다 되어가는 그런, 그냥 놔두면 되는데, 물을 줄 때는 이런 대형종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흠뻑 주셔야지만 뿌리가 더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계절은 봄과 가을입니다. 그러고 겨울에 수면기에 들어가지만, 이 햇살이 영상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운다 그러면 겨울에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는 대체적으로 한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고요. 워낙 무던한 품종이고 겨울에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키우면 화려한 맛은 없지만 질리지 않는 다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다육이는 매우개창입니다.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워낙 추위에 강한 품종이고 워낙 무던한 품종입니다. 멀로와 라우린제만큼 아주 무던한 품종인데, 요즘은 또 새로운 그런 품종들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높아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다육이를 키우기보다는 검증이 되고 가격이 착한 매우개창을 구입해서 우선 어떤 상태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쌓인 다음에 좀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우개창을 키우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분갈이만 잘해줘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분갈이는 대략 한 1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번 뿌리가 데미지를 받으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분갈이가 늦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갈이를 할 때는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않아도 새뿌리가 나는데,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꼭 2년이 넘어가면 이 목대라 그러죠, 줄기 부분을 다 자르고 나서 새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 이 매우개창을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우개창 같은 경우도 병충해에 아주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병충해나 아니면 환기로 인해서 물음병이 자주 오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 이런
매우기 창을 키워도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겨울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봄까지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울긋불긋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매우기 창 같은 경우는 물이 들지 않습니다. 단풍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단풍을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것보다는 작은 화분에 심어줘야지만 그 단풍이 드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매우개창이 잘 크다가 잎이 줄어들면서 이 크기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 분갈이를 해주고 강한 햇살에 놔두면 안 되고요. 이런 증상을 보이는 그런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방그늘에서 키워야지만 덩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콜로라타입니다. 이 콜로라타 자체가 워낙 귀한 품종인데 한때는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시들해서 잘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느낌의 달걀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콜로라타를 한번 자세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무던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잎 표면에 백분이 아주 진하게 내려앉고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멋스러운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간 좀 높은 온도에서는 좀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는 그런 특징을 보이곤 있지만 여름에는 그늘에서 두고 키운다 그러면 별 무리가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분갈이 시기는 보통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하면서 키운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이 키울 수 있고요. 아까 매우개창처럼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해주고 새 뿌리를 내려야지만 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콜로라타 자체가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품종이 아니고 많이 생산되는 그런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군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가격대가 있지만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번식은 주로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기도 하고 자구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 워낙 자구에 인색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키우고 싶고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적심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진 군생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제가 3년을 키우고 있는데 딱 자구가 하나 나왔을 정도로 아주 자구에 인색합니다. 그렇다고 생장점 주의로 해가지고 잘라서 새로운 자구를 번식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부터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육이를 멋스럽게 키우고 싶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서 키우는 것도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위에 강한 식물은 바로 후레뉴입니다. 후레뉴와 같은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아주 강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겨울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이 두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거나 아니면 무름병이 와서 죽어가는 식물들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가지 품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나라 겨울에 아주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입해서 키워도 괜찮고요. 가격대가 워낙 착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레뉴 같은 경우는 묵을수록 참 멋진 그런 품종이고 유행에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가격대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구입하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품종이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오두 같은 경우도 아주 묵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뭐 5, 6만 원에 거래가 되지만 이렇게 지금 다져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져지고 있는 그런 후레뉴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선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외두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데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또 자구가 또 잘 나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한 품종들 같은 경우 자구에 참 인색한데, 이 후레뉴만큼은 또 자구에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깍지벌레가 종종 생깁니다. 깍지벌레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잎 사이사이 줄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레뉴를 키우고 있다가 이 줄기 부분에 공중뿌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 화분 속 안에 뿌리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공중뿌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화분에서 꺼내서 꼭 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50% 이상은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뿌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뿌리를 확인하고 새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죽은 뿌리를 제거를 하고 새 흙에 분갈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겨울에도 분갈이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다육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만 많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